영국 17세 이하 죽을 때까지 영구히 담배 못 산다.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전쟁. 담배 없는 세대 운동은 단순히 담배 소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연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전례없는 공중보건 시도입니다.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입법 경쟁과 담배 산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합법적으로 팔리는 물건 중에 이것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게 또 있을까요? 바로 담배 이야기입니다. 이 치명적인 제품을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려는 전 세계적인 경쟁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경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83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연간 사망자 수입니다. 매년 830만 명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이죠. 직접 담배를 피워서 700만 명이, 그리고 그냥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즉 간접 흡연으로 130만 명의 비흡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어쩌면 이 길고 긴 담배와의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대를 담배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자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담배라는 이 물건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합법 상품이었으니까요. 2억, 무려 2억 명입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담배 산업이 초래한 사망자 수의 추정치예요. 웬만한 큰 전쟁이나 끔찍한 전염병도 이 정도 숫자는 쉽게 넘기지 못하거든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피해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엄청난 피해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세대별 담배 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정해진 날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평생 합법적으로는 담배를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흡연의 시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 법이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냥 담배 살 수 있는 나이를 조금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2027년에 18살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못 사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47년에 38살이 되어도 당연히 못 삽니다. 심지어 2077년에 68세가 되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담배를 살 수 없는 거죠.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야심찬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나라도 있고요. 지금부터 그 선구자의 실패와 계승자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뉴질랜드의 계획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세대별로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어요. 첫째, 2009년생부터는 담배 평생 금지. 둘째, 아예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확 줄여서 중독성을 없애버려고 했고요. 셋째, 담배 가게 수를 6,000개에서 600개로 10분의 1로 줄여서 물리적으로도 사기 어렵게 만들려고 했죠. 이건 뭐 거의 담배를 뿌리 뽑겠다는 수준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의 보건 전문가들은 난리가 났죠. 뉴질랜드가 담배 규제의 새 역사를 썼다면서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인류와 담배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 정부가 이 법을 아주 급하게 폐기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세금이 줄어든다,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거였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뒤에 담배 회사들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죠. 바로 그때 뉴질랜드가 한 발 물러선 그 자리에 영국이 뛰어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걸 한 세대에 걸친 가장 위대한 공중보건 개입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각국 정부가 움직이는 동안 담배 회사들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세운 전쟁터가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 담배, 그러니까 관련 담배 피우는 비율은 3.6% 정도로 줄고 있는데 전자담배 사용률은 그 2배가 훌쩍 넘는 7.6%에 달해요. 싸움의 무대가 이미 옮겨간 거죠. 맞습니다. 담배 산업은 이제 덜 해로운 대안이라는 아주 조묘한 말로 포장해서
전자담배 시장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온갖 달콤한 향을 첨가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새로운 세대를 니코틴에 중독시키려는 전략이에요. 연기가 사라진 자리를 증기로 채워서 시장을 지키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회 전체의 건강, 이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일까요? 이게 바로 이 법안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인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막으면 불법 시장만 커질 거다. 그리고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니코틴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애초에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어릴 때, 미성년일 때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의료비 같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이건 개인의 권리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은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담배 없는 세상을 향한 경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을 보면 좀 의외의 이름도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 몰디브가 세계 최초로 이 법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역사를 만들고 있고요. 포르투갈, 캐나다,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 미국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매사추세츠주의 여러 도시들처럼 지역 단위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 앞에는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의 꿈을 무너뜨렸던 그 힘, 담배 산업의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입니다. 이들의 로비는 여전히 이 싸움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싸움은 두 가지 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는 예방이 가능했던 수백만 병의 죽음이 사라지는 세상, 다른 하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한 거대한 니코틴 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세상. 지난 한 세기 동안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산업에 맞서서 과연 인류는 담배 없는 세대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바로 그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참고로 한국은 아직 영국식의 전면적인 세대별 담배 금지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10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입문을 막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기존 법망을 피해가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 담배로 편입시켜 세금을 매기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규제의 첫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결국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싸움은 의학과 법의 싸움이기 이전에 공공의 이익과 거대 자본의 싸움이다. 한 세기 동안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산업에 맞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지금 그 분기점에 세계가 서 있다.